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E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면서 노는 것입니다. 미국의 재생 디젤 생산 용량이 25년까지 현재의 2배 이상 증가할 것 같다고 미국 에너지 정보청 EIA가 발표하네요. 현재 건설 중인 것과 조만간 개발 시작할 것 같은 그 프로젝트들 쫙 취합을 해서 추정했다는 겁니다. 미국의 재생 디젤 생산 용량은 22년 말 기준 매일 17만 배럴, 연간 한 26억 갤런 정도 된다고 하는데, 현재 추진 중인 프로젝트들 전부 예정대로 가동이 된다면 25년 말경 그 재생 디젤 용량은 38.4만 배럴 퍼 데이 또는 59억 갤런 퍼 이어가 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미국에서 이렇게 재생 디젤 투자가 증가하는 두 가지 요인이 뭔가? 주정부와 연방정부 모두 재생연료 사용 목표를 계속 올리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걸 이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원래 이 바이오매스 기반에서 나오는 것이 바이오 디젤도 있고 재생 디젤이 있는데, 이 재생 디젤에 대한 리뉴어블 디젤에 대한 세제 지원, 텍스 크레딧 계속 강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2년 제정된 IRA, Inflation Reduction Act, 여기에도 바이오 디젤, 재생 디젤 등에 대한 그 세제 지원 강화해서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온실가스 감축하는 게 지금 그 이 시대적 화두이니까 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이제 여러 현존 연료도를 가지고 쭉 비교해서 이제 그 정리를 해뒀는데, 가령 그 연방 정부의 재생연료 표준, 그러니까 Federal Renewable Fuel Standard (RFS라고) 합니다. Renewable Fuel Standard (RFS) 이런 어떤 표, 또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저탄소 연료 기준 Low Carbon Fuel Standard (LCFS라고 하는데, Low Carbon Fuel Standard, 또는 오레곤 주나 워싱턴 주 이런 데서는 청정 연료 프로그램 Clean Fuel Program, Clean Fuels 프로그램, 이런 걸 다 운영을 하는데, 이런 여러 기준에서 볼 때 온실가스 감축 성능이 가장 우수한 것이 재생 디젤이라는 겁니다. 재생 디젤. 그래서 미국에서는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그 재생 디젤은 태평양 연안, 즉 웨스트 코스트에서 사용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21년에 평균 매일 한 52만 배럴 그 정유유, 그러니까 디스틸레이트 퓨얼 오일, 이게 웨스트 코스트에서 사용되었는데, 현재 계획 중인 그 생산 설비가 가동 시작하면은 그 웨스트 코스트의 그 디젤 그 사용의 주요 비율이 바로 재생 디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한 22년, 23년 초 재생 디젤 생산 시작하는 그 새로운 공장이 바로 오클라호마, 텍사스, 뉴멕시코, 와이오밍, 몬타나, 네바다, 캔사스, 루이지애나 등등 이렇게 8군데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팩트 쭉 말씀드린 것인데, 제가 볼 때 원유를 정제해서 나오는 석유 디젤, 그 다음에 바이오매스에서 나오는 바이오 디젤과 재생 디젤, 요 세 가지를, 이거 완전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요거 잘 구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요 석유 디젤, 바이오 디젤, 재생 디젤 그 비교한 그림 참고를 해 보시면서요. 여기서 그 재생 디젤, 리뉴어블 디젤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석유 디젤, 페트롤리움 디젤과 화학적 등가라는 겁니다. Chemically Equivalent Fuel, 화학적으로는 완전히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료로서의 특성이 석유 디젤과 재생 디젤은 거의 같다, 차이가 없다, 이런 점에서 바이오 디젤과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바이오 디젤은 석유 디젤과는 화학적으로 전혀 다른 거라는 겁니다. 재생 디젤은 석유 디젤하고 화학적으로 등가이기 때문에 바이오 디젤보다도 우수한 장점들이 상당히 많은데,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들다면은 기존의 석유 디젤 파이프라인을 사용해서 재생 디젤을 배송할 수가 있는데, 바이오 디젤은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통상의 그 디젤 엔진에 아무런 부작용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재생 디젤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이오 디젤은 그 석유 디젤과 섞어서 혼합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혼합 비율이 20% 넘어가면 안 되고요. 부피 기준으로 보통 한 2%에서 20% 이내로 이렇게 제한돼서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바이오 디젤은 그러니까 석유를 정제한 경유 대체제로 지금 부상을 했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바이오 디젤이건 재생 디젤이건 원재료는 바이오 매스라는 겁니다. 바이오 매스. 그러니까 인간은 뭔가 원료를 가지고 다른 걸로 변형시킬 수는 있어도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는 없죠. 예? 그게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 아닙니까? 인간과 하나님의 다른 점 아닙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데 인간은 유에서 유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것도 언제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바이오매스가 뭡니까? 식물성 기름이나 동물성 지방 이런 건데 한마디로 음식물 쓰레기더미입니다. 예? 바이오매스 음식물 쓰레기더미. 그래서 살아있는 동식물의 신체에는 광합성 통해서 무기탄소를 유기탄소로 전환해서 즉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포집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살아있는 동식물의 신체입니다. 예? 따라서 자연적으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포집 저장하는 능력 가장 탁월한 게 식물이라는 겁니다. 식물 광합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광합성 과정에서 결국 태양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는 것이죠. 예? 포도당 속에. 죽으면 이제 그 화학 과정, 그게 바로 썩는 과정 아닙니까? 그 산소와 결합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산패라는 게 산소와 더해져서 부패된다, 썩는다 이런 말 아닙니까? 물과 그래서 그 산패가 되면 죽으면 그래서 산소와 결합되면 썩으면 물과 이산화탄소로 변해서 그래서 탄소가 다시 대기 중으로 돌아간다. 이게 바로 탄소순환이고 탄소순환과 생명순환은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대기 중으로 돌아가기 전에 음식물 쓰레기를 기존의 디젤 엔진에서 그 엔진 있잖아요. 디젤 엔진. 거기서 연료로 태울 수 있는 즉 엔진을 돌릴 수 있는 어떤 물질로 바꿔보자. 이게 바로 바이오 디젤과 재생 디젤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바이오 디젤이 나온 것이고 그런데 이 바이오 디젤의 문제점이 뒤에서 나오는데 이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개선해서 더 좋게 만든 게 바로 재생 디젤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이런 자료들을 보면은 뭐 에스터 교환 반응이다. 그러니까 뭐 트랜스 에스티피케이션 또는 그 이렇게 해서 그 바이오 디젤을 만든다는 거고 또 재생 디젤을 할 때는 그러니까 하이드로 트리티드 수소화 반응이죠. 이런 거 이제 이런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 쓸데없는 것이고요. 우리는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본질만 잘 파악하면 된다. 저는 그런 입장인데 여기서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경유 이거는 이제 원료 정제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경유를 이제 대체해 보려고 바이오 디젤이 이제 나오는 것인데 이 일종의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갖다 버리는 것보다는 음식물 쓰레기에서 뭔가를 변형을 시켜서 그걸 뭔가를 뽑아내서 엔진을 돌릴 수 있도록 해보자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경유와 바이오 디젤 어느 게 더 비싸겠습니까? 예, 질문을 제가 이렇게 한번 던져보죠. 아마도 언제나 바이오 디젤이 더 비쌀 겁니다. 예? 직관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이오매스를 사용해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음식물 쓰레기가 저절로 바이오 디젤이 되지는 않잖아요. 예? 저절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인간이 만드는 과정을 거치게 되니까 경제적으로 말하면은 돈이 더 든다는 뜻이고요. 예.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좀 이렇게 좀 러프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과학적으로 러프하게 말씀드린다면은 시스템의 전체 엔트로피 증가하게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예. 예. 이 말은 몰라도 되는데 알면 더 재미있습니다. 예. 그래서 더 이상 이 우주의 엔트로피가 증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게 바로 우주의 종말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주님 재림하실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뭐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이고요. 예, 그거는 뭐 걱정할 사람이면 걱정하라 그러고요. 그 시간에 우리는 신나게 노는 게 좋겠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주님 재림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거는 과학적 의미의 우주의 종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 바이오 디젤의 한계점이 뭔가? 바이오 디젤 생산량이 한정되어 있겠죠.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화석 연료, 뭐 석탄이건 원유건 가스건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노아 홍수 시대 때 대규모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거 좀 다 시체죠. 시체가 변성된 겁니다. 예.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생산량이. 예. 우리가 아무리 써도 예? 다 사용하기 전에 주님 재림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오 디젤은 기껏해야 그러니까 바이오 디젤이 되기 위해서는 음식물 찌꺼기가 돼야 되니까 동식물 중에서 우리가 안 먹고 버리는 부분 그런 거 다 모아서 또는 식물 그러니까 추수하고 남는 그 볏짚 같은 거 이런 거 전부 다 그러니까 생산량이 한정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대량 생산하는데 생산량을 크게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이걸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바이오 디젤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식물성 기름을 일단 먼저 얻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식물 경작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작 면적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럼 또 살림을 파괴하게 되잖아요. 예, 하여튼 이게 바이오 디젤의 한계라는 겁니다. 또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게 첨가 비율이 20%를 넘어가면은 연료 시스템에 그 연료 시스템에 그 가령 고무나 플라스틱 이런 부품들이 있는데 이거를 부숴본다는 겁니다. 손상시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엔진에 탄소가 축적된다. 이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수분을 흡수한다는 거예요. 이게 첨가 비율이 너무 높으면. 그래서 연료 탱크에 넣어두면은 거기서 미생물이 증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재생 디젤은 이런 게 이런 문제점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첨가 비율 20% 넘지 않도록 그러니까 첨가 비율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바이오 디젤은 반드시 보통 석유 디젤과 섞어서 써야 되는데 섞는 비율이 20% 이내로 가령 유럽은 7%로 규제를 하고요. 한국은 8%로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한국에서 이 바이오 디젤 또는 재생 디젤 지금 이 한국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막 혼재해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서로 완전히 다르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관련되는 기사들 한번 쭉 모은 것인데 뭐 다른 건 필요 없고요. 마지막에 현대 엔지니어링이 미국 스타트업인 어번엑스가 추진하는 재생 디젤 프로젝트 거기에 기본 설계 수주했다고 합니다. FEED를. 그래서 나중에 본 공장 건설도 맡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게 아주 재미있네요. 그래서 어번엑스가 추진하는 저 공장 위에서 봤던 8개 프로젝트에는 포함되지 않는 또 새로운 프로젝트인 것 같기는 한데 매일 한 5,300배를 폐식용유, 동물성 지방 이런 거 이제 기초로 해서 재생 디젤 그다음에 제트 연료 이런 거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 공장을 현대 엔지니어링이 지금 기본 설계 수주했고 그다음에 공장 자체를 막 건설하게 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